자, 마지막으로 교차 분석입니다. 교차 분석은 언제 우리가 해봤냐면, 우리 기술 통계 분석에서 질적 변수가 2개 있을 경우에 해봤어요. 그걸 우리가 교차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카테고리칼 데이터 가지고 챕터 4에서 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거를 분할표라 그래갖고 엑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표 분할해가지고 나눈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값 집어넣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예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비타민이 감기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K병원에서 비타민과 감기와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한 겁니다. 과연 비타민을 먹으면 감기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쟀냐면 감기가 걸리지 않은 사람을 다 뽑아야죠. 감기가 걸려 있으면 안 되죠, 이미. 감기가 걸리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겨울 되기 전에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비타민을 투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투여하지 않은 약. 그런데 약을 안 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약을 주고 나는 약을 안 주지? 비타민을 안 주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짜 약을 줍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해줘야 돼요. 똑같이 둘 다. 근데 진짜로는 그러니까 실험할 때는 진짜 그룹은 진짜 약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그룹은 가짜 약을 줍니다.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라 그래요. 가짜 약. 물론 이 플라시보를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리 치료할 때는 가짜 약을 줍니다. 진짜 약을 주면 안 되기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짜 약을 줘서 진짜 약처럼 효과를 보인대요. 정신적인 거는.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는 실험을 할 때 두 실험군이 서로 모르게 내가 실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주고 한쪽은 진짜 비타민을 주고 한쪽은 이제 가짜 밀가루 약, 설탕약을 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줬는데 겨울 동안 지나서 끝나고 나서 한번 불러가지고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험군, 즉 비타민을 먹은 그룹한테 너 감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룹도 감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실험군, 비실험군을 해서 이런 표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그래서 비타민을 먹은 그룹은 감기가 걸린 사람이 17명이고요.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이 33명. 몇 명 했냐면 50명 중에서. 자, 그 다음에 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50명이었는데 그 중에 감기가 걸린 사람이 38명, 안 걸린 사람이 12명. 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어떤 값을 가지고 뭐 측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둘 다 그룹이에요. 감기 걸렸니? 안 걸렸니? 그 다음에 약을 먹었니? 안 먹었니? 해서 총 그룹이 이쪽도 2개의 그룹, 이쪽도 2개의 그룹이에요.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타민을 먹은 그룹이 감기가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의 비율, 그 다음에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 감기가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의 비율을 가지고 이 비율을 가지고 뭐가 더 높냐 안 높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것도 레이셔 비율이에요. 상대 비율.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몇 퍼센트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상대 비율이라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뭐라 그랬죠? 몇 배 더 높으냐 안 높으냐. 즉 약을 먹으면 효과가 항상 얘는 기준이 1이라 그랬죠. 보면 요거분의 요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짜 약을 먹은 그룹, 실제로 약을 안 먹은 그룹하고 약을 먹은 그룹 간에 감기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낮아졌다? 0.67이니까 0.67배 낮아졌다, 오히려. 그거죠? 감기를 먹었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검정 통계량이라고 그러고 기대치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만약에 비타민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이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비타민을 먹은 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비율이 똑같아야 되죠. 만약에 비타민이 효과가 없다면, 감기 걸리는 거에 효과가 없다면 이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이 38명이면 얘도 38명, 17명, 12명, 아니면 37명, 13명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서로.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 서로 얘가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감기를 먹었더니 오히려 얘가 줄어들고요, 얘가 늘어났죠.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감기를 안 먹은 그룹과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간에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차이가 확 났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원래는 38명 또는 아니면 원래는 반반 나와야 되죠. 25명이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반반이니까. 얘도 25명, 얘도 25명 나와야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얘는 25이 얘는 줄어들었고 얘는 늘어났고 반대로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었고. 원래 이론 수치보다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똑같아야 되죠. 반반이어야 돼요. 그런데 비타민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몰렸죠, 값이, 데이터가. 그게 통계적으로 얼마 정도 유용하느냐, 안 유용하느냐, 결과적으로 이걸 보는 게 카이스퀘어 검정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안 간단해. 얼굴 표정 보니까 안 간단한 것 같아. 이건 우리 통계 시간에 안 배웠어요. 그죠?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차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많이 써요. 어떤 값을 막 하는 것보다는 야, 너 뭐 했어, 안 했어? 그냥 이렇게 딱 두 개. 그래서 그룹도 두 개로 나누고 어떤 결과도 두 개로 딱 나눠서 얘도 질적 변수, 얘도 질적 변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얘를 차이 검정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보통 관계 검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비타민을 먹었을 때 감기가 많이 줄어들었냐, 늘었느냐, 관계가 있냐, 없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하기 때문에 얘를 차이 검정이라고 안 하고 관계 검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봐요. 뭐 차이 검정, 관계 검정을 떠나서 어쨌든 두 변수 간에 즉 비타민이 감기 발생에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를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분석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미리 사전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실험 설계 교차 분석이라 그래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실험하기 전에 그룹을 이렇게 쪼개놓게 합니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야, 너는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그룹이야. 너는 가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룹이야 하고 사람을 쪼개요. 미리. 사전에 실험하기 전에 그룹을 쪼개서 비타민을 먹었던 사람들의 전과 후를 그러니까 비교해주고 안 먹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